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소재를 통해 시청자들의 안방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연애 버라이어티에 이어서 스포츠, 범죄 예능들을 속속 선보이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 범죄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주로 교양 프로그램에 범죄에 활용되는 소재였지만 이제는 예능으로서 새롭게 탈바꿈이 되고 있죠. 네, 수사 장르와 토크 예능을 결합시킨 새로운 콘텐츠들이 신선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그 전개 과정에서 신선한 재미를 제공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다양한 예능의 변화는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데요. 앞으로도 색다른 예능의 변화와 시도는 계속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이런 장르들이 많아지면서 차별화, 색다른 기획에 대한 갈망 역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목을 끌지 주목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앞으로 색다르게 출격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변화와 바람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잘 반영해서 새롭게 기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3월의 TV와 시청자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달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저마다 기준을 정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투표는 바로 가치 있는 한 표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자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네,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해보면서 혹은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면서 335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UBC가 이 선거를 주제로 한 방송을 기획 중에 있죠? 네, 투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까지 전 과정을 담은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인데요. 4월에 방송될 2022 대선 특집 한 표를 위하여 그 제작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 유권자들이 하나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 모습은 4월에 방송될 특집 프로그램에 담길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부정투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투표 논란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 심각히 저해되는 요소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준비 전 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 표가 올바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얼마나 꼼꼼히 살피고 투표에 임했는지,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세밀하게 담고자 했는데요.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투표장을 찾았을까요? 제가 원하시는 분이 잘 됐음에서 왔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모두 다 그냥 좀 편하게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보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를 먼저 안정된 국민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제를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사이 한쪽에선 한 선거 사무인이 유권자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선생님, 여기 가족이 지명하신 분이 이제 투표 보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거 사무원이나 아니면 참관인 중에 2명을 정해서 이분이 이제 투표를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투표 현장에서는 선거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합니다. 개표 참관인 선정 작업부터 투표 용지 인쇄, 그리고 사전투표 과정, 그리고 오늘 본투표까지 전 과정을 지금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한 표가 어떻게 올바르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이 본투표가 6시 끝나고 난 이후에 확진자 투표까지 전 과정을 담고
개표 과정까지 저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선거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무원과 참관인들. 이들은 가장 중요한 투표용지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사무원님은 여기 100매 정도씩 도장을 조금 미리 찍어 놓으시면 용지마다 선거관리원 도장을 찍는 업무도 빼놓지 않습니다. 네, 뭐 저희 이제 본연의 업무들과 더불어서 투표 이제 선거 사무종사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너무 바쁘고 또 이제 뭐 저희가 늘상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려운 점도 많고 또 갑자기 이제 바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무사히 선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시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을 찾은 유권자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그 열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2번으로 가세요. 2번. 유권자들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에 임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빨리 투표장을 찾은 만큼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요? 아침 일찍 투표 6시 되면 없을 줄 알았는데 손님 상당히 많아가지고 국민의 관심이 많아서 참 기대도 되고요. 20대 대통령 선거를 뽑는데 소중한 국민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꾼 뭐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좀 어떤 일꾼을 뽑고 싶으세요? 이 우리나라에 이제 좀 정치 잘하고 이래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이끌 20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 현장엔 그 어느 때보다 불꽃이 튀었는데요. 이 현장의 열기는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날 저녁 확진자 투표를 위해 방호복으로 갈아입는 선거 사무원들. 6시부터 투표인데 벌써 갈아입으시네요, 그죠? 네, 미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밑에서 또 확진자들이 오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돼서 미리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어 제작진도 동참해 만반의 준비를 해봅니다. 이런 촬영은 제작진에게도 낯선 과정인데요. 좀 있으면 6시부터 확진자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참관인들부터 저희 또 촬영 스태프까지 다 환복을 해야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확진자 투표는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사무원들은 1시간 반 동안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 고충도 만만치 않았겠죠. 제작진 역시 방호복 차림으로 이 모습을 주의 깊게 살폈는데요. 이렇게 확진자 투표는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은데 사전 투표도 많이 하고 잠깐 뉴스를 봤는데 투표율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코로나 시국이지만 다들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로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좀 빨리 어떻게 더 잘 끝내주세요. 대통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로 되셨으면 뭔가 좋은 기운이 생겨서라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가 모두 끝이 나고 문수체육관으로 투표함을 든 사무원들이 하나 둘 등장합니다. 각 선거구마다 설치된 투표함이 속속 도착하고 이제 개표만을 남겨놓은 상황. 개표가 진행되는 이곳은 그야말로 긴장 100배. 여기저기 개표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많은 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분류 작업은 기계가 동원되는데요. 1번, 2번 이제 이재명의 윤석열이 그렇게 그 두 분의 이제 저기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한테 여기에 50장 써 걔가 한 묶음 써 그렇게 해가지고 의무 밴딩을 이렇게 의무 밴딩을 해주고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걸 시하려다 거기에 또 이상 있는 거 도장 찍힌 거 그 이상 있으면 또 우리가 빼내야 되고 그래 그렇게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개표 시 사무원들은 여러 번의 검수 과정을 거쳐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한 표라도 실수가 없게 매의 눈초리로 살피고 또 살피는데요. 제작진은 이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카메라로 따라갑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총 20일 동안의 어떤 투표 준비 과정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인쇄 과정부터 해서 오늘 개표 완료 때까지 지금 이제 총 모든 투표 과정을 찍고 있는데 이런 투표 과정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또 잘못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거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좀 잘못된 부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투표를 하는 전 과정과 함께한 많은 이들의 모습을 담은 2022 대선 특집 한 표를 위하여. 선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번에 방송이 될 특집 프로그램은 한 표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방호복을 입은 채로 1시간 반 동안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 또 늦게 밤까지 개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개표 과정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번 다큐멘터리에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한 표의 가치,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던 투표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울산공업지구 지정 60주년입니다. 언론은 물론 학계와 경제계, 문화예술계까지 울산 곳곳에서 그간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UBC가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이력서 역시 큰 틀에서 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제 성장은 반세기를 지나면서 조그만 어촌 도시를 젊은 도시, 부자 도시,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는 중국 특수로 인해 울산의 수출액이 1,0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부동의 전국 수출 1위 자리도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한국 경제를 주도해온 사이 울산은 그 반대로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갈수록 심화하는 현상만 지속되는 중입니다. 다시 쓰는 이력서는 지난 과거 60년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환갑의 산업 수도가 맞닥뜨린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청년들의 탈울산, 즉 인구 유출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이번 다큐멘터리는 인구 감소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대한민국 제1의 산업도시 브랜드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으로 급선회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소멸 시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도전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인력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다시 찾아오도록 그에 맞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도시의 쇠퇴를 막으려면 중화학 제조업 위주의 울산 산업 구조를 신산업 영역으로 확장시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 사업에서 찾고 있는데요.
낯설게 느껴지는 첨단 미래 산업들을 실제 사례 위주로 구성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대안은 3D 프린팅 산업인데요. 울산대학교 산학융합지구 캠퍼스와 울산테크노산업단지에서는 자동차와 선박 등 기존의 제조 중심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과 첨단 의료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대 3D 프린팅 도시로서 울산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수소도시 울산의 미래는 태화강에서 울산항까지 수소 연료로 움직이는 미래형 트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접 설명됩니다. 일본 후지사와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 타운은 미래형 에너지 주거 타운입니다. 대규모 전자공장이 폐쇄된 이후 도시의 위기를 환경에너지에 기반한 지속 가능성으로 극복한 실제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마을 지구 전체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성공의 전제 조건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역시 주민 참여형 발전소이며 에너지 사업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대표되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54조 원의 예산으로 총 9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초대형 청정에너지 사업입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데다 무엇보다 30만 명 내외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 울산이 친환경 신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데 든든한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다시 쓰는 이력서는 도시민 근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울산이라는 도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60년 전 울산 공업지구는 국가 주도의 전환점이었다면 지금의 울산은 그동안의 인적, 물적 기반을 동력 삼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쓰는 울산의 이력서, 새로운 반세기를 위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걸 일깨워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방송된 UBC 테마 스페셜 봄이 오면은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두운 시기에 희망을 보여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세 명의 사연을 담은 내용에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의 어원은 보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봄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바라보자는, 즉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자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추운 겨울, 통상 암울하다는 겨울을 지내고 밝은 미래를 보자는 의미이겠죠. 정말 다들 힘든 코로나19의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자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발효의 사랑에 빠진 발효 명장 정희정 씨의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희정 씨는 발효식초 대한민국 정통 명장입니다. 방송을 보면 발효식초는 어두운 우리 온기 항아리에서 오랜 숙성의 시간을 지나 결국은 맛있는 다양한 음식의 소스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맛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내내 발효식초를 향한 그의 엄청난 열정, 그리고 지역 농산물과 연계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열심인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함께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의 사회적 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네일 아티스트 김희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김희숙 씨는 청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네일 아트를 누구보다 열심히 배워서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수상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네일 아트라는 일이 찾아온 손님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 모든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잘 극복하고 멋진 네일 아트를 완성하여 손님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하는 모습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의 꿈인 자신만의 가게를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시청자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희망의 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국악버스커 이영아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국악을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알리고자 애썼습니다. 이영아 씨는 우리의 색인 오방색과 아방가르드를 합친 오방가르드를 표방하는 젊은 국악인입니다. 국악 장르가 사람들이 접하기 어려운 공연 영역이고 더구나 코로나19로 수많은 공연 무대들이 중단된 상태에서 자신의 오방가르드를 위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둠이 곧 끝나고 정말 봄이 오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태화강 다리 위에서 첫 버스킹을 할 때 언젠가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가 곧 오기를 희망한다는 그의 모습에 정말 우리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탄성 복원력이 작동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봄이 오면이라는 주제로 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 테마 스페셜은 지금 한창인 코로나19의 긴 어둠의 터널도 곧 끝나고 화창한 봄이 성큼 왔다는 것을 보여준 희망의 방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세상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벚꽃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거리 곳곳에 벚꽃 물결로 가득한데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서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났는지 요즘 자연의 경이로움을 새삼 느낍니다. 네, 하지만 이런 예쁜 벚꽃이 나뭇가지에서 생존하는 시기는 정말 짧잖아요. 그럼요. 찬란한 모습 그대로 오래 보면 좋겠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런 모습을 1년 뒤에나 또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기에 늘 지나고 보면 후회되고 그리워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요, 마음 놓고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길 바라면서 TV와 시청자 3월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